예, 안녕하세요. 오늘 지적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적에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타자 의 교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과 진리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진리에 대한 알매에 의해 행해지는 점근적 접근이라고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완전히 놓치는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정반합의 접근법이죠. 점진적인 접근법. 점진적인 접근법. 점진적인 접근법. 이게 정반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진리가 실질적 실체처럼 직자처럼 구성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진리가 도달될 수 있는 어떤 그 드러난 어떤 문자이냐, 드러난 어떤 실체이냐, 그렇게 제시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점진적 접근이란 무증후의 단순한 운동이란 형식을 갖는다. 증후가 없다 이거죠. 증상이 없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공통분모를 따져 나가면 돼요. 공통분모를. 예. 징후 없는 운동이죠. 진리를 향한 길과 진리의 해결적 일치는 반대로 우리는 항상 이미 진리에 닿았다는 것을 내포한다. 알매 변화와 함께 바로 진리 자체가 변해야 한다. 진리에 대한 알매 불충분. 알매 결여는 항상 진리 자체 안에 어떤 결여, 비완수를 가리킨다.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절대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매 수준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그 진리 자체도 변하는 거예요. 왜? 그 진리 자체의 한정된 의미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가 그 알미 변화되면서 그 진리에 더 넓고 깊은 영역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는 진리가 변하는 것이죠. 진리 그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도달하는 진리는 전부가 아니다. not all. 거기서 질문은 열려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타자에게 향하는 다른 질문 안으로 이동한다. 바로 이것이 히스테리 환자의 대타자를 향한 질문이 제기된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욕망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이제 주체가 대타자에게 묻는 페버이죠. 근데 이 질문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대타자의 질문으로 변형된다. 즉,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가? 대타자에게 질문했던 것은 나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회귀해야 돼요. 즉, 질문 안에 바로 해답이 있다는 게 해결의 관점이다. 내가 대타자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에게 돌아올 때 그 질문은 대타자에게 했던 그 질문 안에는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에 대한 정의를 발견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편에는 사회를 개인들을 초월하는 유기적 전부로 파악하며 또 한편에서는 사회를 원자화된 개인들 사이의 연결처럼 파악한다. 개인의 연결망이죠. 개인의 연결망으로서의 사회. 하나는 개인들을 초월하는 유기적 전부. 즉 유기체주의 대 개체주의다. 유기체적 전체 대 개체적 개별이다. 이거. 첫 보기에 이 모순들은 즉자적 사회에 대한 앓음을 막는 것처럼 보인다. 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니까, 개념이 있으니까요. 사회를 우리가 만질 수 없이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다수의 개념들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한 물 자체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에 대한 개념이 많아질 때는 우리는 사회를 갖다가 실질적인 어떤 실체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막연한 물 자체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변증법적 방법은 그 모순 자체가 답이 되는 것이다. 사회는 완벽하지 않다 이거죠. 사회는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사회에 대한 여러 정의는 실제적 사회적 모순들의 표지자들이 된다.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는 사회의 그 복잡 다단한 양태에 대한 그 부분적인 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자 했던 대상 자체를 구성하는 근본적 적대관계다. 대상의 근본적 적대관계. 이게 뭐죠? 대상의 근본적 적대관계. 이게 대상의 애매모호함이에요. 이게 대상의 애매모호함. 대상을 내가 개념화했는데 그 개념화 해놓고 보니까 그게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또 개념화 했더니 그 진전된 개념화 자체도 대상이 아니더라 이거죠. 이것이 해결의 전략적 주요 초점이다. 그러한 부적절함은 비밀을 쓰러뜨린다. 비밀을 쓰러뜨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비밀은 없다 이거죠. 처음에 장애물처럼 제시됐던 것은 변증법적 방법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만졌다는 표시자 자체가 된다. 우리는 사물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던 것에 의해서 사물 안에 처박힌다. 이것은 사물 자체가 구멍이 뚫려 있고 결여를 둘러싸고 구성됨을 내포한다. 사물 자체가 구멍이 뚫려 있고 결여를 둘러싸고 구성됨을 내포한다. 이 사물 자체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로 봐야 되냐면 사물 자체의 애매모호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물 자체에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는 통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면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에는 그 결여가 없죠. 실제에는 결여가 없어요. 이 사물은 바로 그 결여를 둘러싸고 구성되는 것이죠. 결여가 없으면 사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여가 있어야만 사물이 구성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타자 안의 결여라는 것입니다. 락강은 일종의 관점의 잘못에 대해 주의하도록 한다. 그의 비판자들이 문제, 막다른 길, 무일관성, 모순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이미 해답이다. 인생을 통합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인생은 통합이 안 되죠. 나라는 존재를 내가 통합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내가 통합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신 외에는 통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쪼각난 정신이 무슨 거기에 통합이 있을 수 있고 쪼각난 영혼이 무슨 통합이 있을 수 있고 쪼각난 심리 구조가 무슨 통합이 일반 심리학, 자아 심리학 이런 것들은 이 자아 통합을 지향하지만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사회 통합은 안 돼요. 사회 통합, 국가 통합 같은 거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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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통합이 있다면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예, 사회 통합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사회주의예요. 예, 그거는 절대 주권자에 의한 절대 주권 독재자에 의한 사회만이 생명을 위협하면서 절대 주권을 휘두르는 독재자 밑에서만이 사회적 통합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족 속의 사회 통합. 그러나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도 통합이 불가능하고 국가도 통합이 불가능하고 개인도 통합이 아니 개인 자기 자신도 통합 못하는 주제에 무슨 그 사회 국가를 통합시키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통합시킬 수 있겠어요? 그 차이와 그 균열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정립하고 거기에 내 자유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삶이고 인생이고 이게 가정이고 사회고 국가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막다른 길, 무일관성, 모순 그 자체가 바로 나고 그것이 내 인생이고 그것이 나의 삶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 예, 그걸 알아야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그 모순이 없는 삶을 보세요. 모순이 없는 삶. 이 아주 지고의 지고한 행복에 쪄들어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인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발을 팔 수 없다. 절망이죠.
그런데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락강의 해결적 차원을 찾아야 한다. 모순 자체가 해답이라는 해결적 차원. 예. 결여 자체가 주의상스라는 이 해결적 차원. 결여 자체가 바로 주의상스. 해겔 자신이 역사 철학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밀어내면서 포옹한다라는 프랑스 말을 인용한다. 이것은 사물 자체의 핵이 그것의 외재성에 합류하는 역설적 공간을 내포한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이집트인의 비밀은 이집트인 자신에게도 비밀이다. 예. 사물 자체의 핵이 그것의 외재성에 합류하는 역설적 공간. 이 사물이라는 건 뭡니까? 사물이라는 건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금지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좌절을 줘요. 그렇지만 그 사물에 우리가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체는 쥐상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물이 없으면 이 주체가 경험할 수 있는 쥐상스도 없는 거예요. 왜? 그때의 쥐상스는 사물에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자신의 결여감, 자신의 좌절감, 자신의 모자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한다는 것이 나를 카타르시스 시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고 충족해서 카타르시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결여와 이 텅 빔을 본다는 자체가 이게 진정한 주의상스예요. 여기서 인간은 자신을 존재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비밀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수수께끼의 해답은 그것의 중복이다. 그것은 대타자 안으로 옮겨진 동일한 수수께끼이다. 질문의 해답은 그것을 대타자가 제기하는 질문처럼 이해하는 데 있다. 내가 대타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누가 그랬나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대타자가 나에게 제기하는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죠. 즉 우리를 대타자로부터 우선 배제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 자체에 의해서 우리는 대타자에 합류한다. 우리를 대타자로부터 우선 배제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 이게 뭐예요? 대타자의 결여 아닙니까? 이게 대타자의 결여. 우리가 대타자의 결여를 느낄 때 우리는 대타자와의 동일시를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대타자와 분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타자로부터 배제되는 것으로 보였던 그 자체에 의해서 우리는 대타자에 합류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결여를 보면서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포기했던 아들은 자신의 결여를 만나면서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대타자, 즉 아버지와 합류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타자의 그 결여에 합류하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은 대타자의 질문이며 실질은 주체이기 때문이다. 주체를 규정하는 것은 질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야,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 나의 나됨, 자기의 자기됨을 규정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나아가서 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것이 납니다. 질문 잘해야 돼요. 질문 잘해야 돼요. 이 절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개판이고 말이야.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지. 죄인들이 말이야. 권세를 얻고 말이야.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있느냐고.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은, 그런 질문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 절대자라는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지금 그걸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훨씬 더 예의 있고 양식적이고 바른 양심이 근거가 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아무개야 너는 왜 이렇게 이 인격이 개판이고 말이야, 인성이 아주 거지 같고 말이야, 삶이 아주 그냥 거러지 같고 버러지 같은 삶을 사니? 라고 질문하면 거기서는 분노밖에 나올 게 없죠. 분노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악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절대자에게 또는 신이라고 가정된 어떤 존재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구조가 되먹은 존재에게 이렇게 이기주의적입니까? 이렇게 슬퍼하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질문이에요. 이게 이런 질문을 하시란 말이죠. 이런 질문. 해결의 소외 극복을 락강의 분리에서부터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해결의 소외 극복은 바로 락강의 분리입니다. 대타자와의 분리예요. 대타자로부터 소외되고 대타자로부터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 분리예요. 대타자로부터 소외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대타자의 결여 안에 자기 결여를 중첩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타자와의 이 대타자에 대한 그 소외에서 대타자의 욕망, 즉 결여를 통해서 나의 결여를 중첩시키면서 내가 거기서 욕망의 주체로 등장할 때, 충동의 주체로 등장할 때, 존재적 주체로 등장할 때, 그게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락강의 소외와 분리예요. 소외라는 것은 대타자 안에 내가 갇히는 것이죠. 대타자 안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대타자 안에 갇히면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대타자의 결여가 보이니까. 대타자의 결여를 지각하면서 내가 괴로워하는 그 상태가 소외 상태예요. 대타자의 결여를 보고 내가 대타자로부터 독립해 나오는 게 소외가 아니라 대타자라는 그 대타자라는 상징계 안에 내가 갇혀서 그 상징계 안에 갇혀서 내가 대타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대타자의 결여를 보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태가 바로 소외 상태. 거기서 내가 대타자의 결여를 통해서 나의 결여를 중첩시키면서 대타자와 심리적으로 존재적으로 분리된 존재로서 나를 주체를 세울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책임지는 주체, 책임 있는 주체로 분리돼 나오는 것이죠. 이게 락강의 소외와 분리예요. 락강은 분리를 두 결여의 회수, 두 결여의 중첩이라고 보는 것이죠. 두 결여의 중첩. 대타자의 결여를 보면서 괴로워하는데 그 대타자에게만 결여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결여가 있구나라는 걸 지각하고 그 두 결여를 회수하는 것, 중첩시키는 것. 이때 주체는 책임이 있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대타자의 결여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타자를 지적하기만 하고 정죄하기만 하고 비난만 하기만 하고 비판만 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책임 있는 주체로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하는 제 지적의 용어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혼, 책임지지 않는 영혼, 사회와 국가를 원망하기만 하는 영혼, 고고한 자세를 취하는 영혼, 자기만 이 세상에서 제일 선한 줄 아는 영혼, 그런 영혼이 되는 거죠. 근데 대타자의 영혼, 이 존재 상징계 속에 결여가 있는 걸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내 자신에게 있는 결여를 만날 때 그 두 결여의 중첩, 그 회수 속에서 내가 어떤 주체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느냐, 다스 노예 수브젝트, 새로운 주체로 내가 등장하느냐, 그게 분리죠. 즉 주체가 대타자의 결여를 만날 때 그것에 대한 사전 결여로 그것에 고유한 결여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걸 자신의 결여로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못돼서 내가 이 모양 됐어. 이 사회가 구조가 개떡 같아서 내 삶이 이렇게 파괴돼서 이런 그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거죠.
만약 소외 안에서 주체가 충만하고 실질적인 대타자를 만든다면 자신의 깊은 곳 안에 비밀, 접근 불가능하고 한 보물을 숨긴다고 여겨지는 대타자를 만난다면, 그러니까 결여가 없는 대타자를 만난다면 소외 극복은 이 비밀의 전유와는 관계가 없다. 소외 극복이 불가능하다. 대타자의 숨겨진 해계까지 뚫고 들어가기는커녕 주체는 숨겨진 보물, 아갈마가 이미 대타자 자신에게도 결여된다는 것만을 경험한다. 예,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면서 대타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결여로 들어가야 돼요. 예. 자신의 결여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결여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고 그랬죠. 애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슬퍼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다시 노예 수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게 소외 극복이고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소외 극복은 주체가 실질적 대타자의 비밀이 대타자에게도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몸짓으로 축소된다. 대타자 안의 결여가 대타자 안에 비밀이 있다고 나는 상정하고서 대타자와 동일시하려고 했는데 대타자의 결여가 지각되면서 대타자가 뭔가 욕망하는 그것이 대타자에게도 지금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대타자도 무언가를 욕망하는데 그게 뭔지 대타자 자신도 모른다는 것을 주체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그때 소외 극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따라서 바로 대타자와 그의 비밀, 작은 대상 A 사이의 분리의 경험으로 축소된. 예, 대타자도 그가 뭔가 바라는 작은 대상 A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게 대타자가 뭔가 그게 뭔지 모른다는 게 대타자도. 그걸 지각해야 돼. 그게 분리의 경험이에요. 소외 극복이고. 오늘 대타자 안의 결여. 우리가 대타자 안의 결여를 만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예. 예, 오늘 그 대타자 안의 결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괜히 또 이 날이 또 더워지는 감이 드는데 10월이나 됐는데 더위에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